안녕하세요. 아들 사랑이 끔찍한 시부모님 때문에 남편과 갈라선 30대 여성입니다. 이제 다시 아들 옆구리에 딱 끼고 살 일만 남았으니 저희 시부모님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저보다 8살 많은 남편은 중견기업을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영어 강사로 학원에 강의도 나가고 과외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제 수강생들 중 한 사람이었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이 차이가 나긴 했어도 제가 강사이고 남편이 수강생이다 보니 나이 차이를 개의치 않고 서로를 대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남편은 제 수업을 총 3달 동안 들었는데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저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수업 마지막 날 데이트 신청을 해오더라고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왠지 저도 한번 알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달까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투닥투닥 서로 다투는 일이 있긴 했어도 다른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평범하지만 알콩달콩한 연애를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사귀기 시작했을 당시 남편의 나이는 이미 37살이었고 나이 때문인지 항상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주시는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다며 하소연을 해댔고요.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을 땐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칠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사귄 지 1년 만에 양가 어른들의 허락을 받고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결혼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났어요. 남편에게는 2살 많은 신우가 있었는데 그 신우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시댁에 인사를 시킨답시고 시댁에 데리고 왔거든요. 게다가 신우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우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은 당연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미 애까지 가졌다니까 결혼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배부르기 전에 식을 올리긴 해야겠는데 이미 아들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지요. 결혼한다며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1년에 2번 혼사 치르는 일이 흔하지 않잖아요. 주변에서 좋은 소리도 못 듣고 하지만 남편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는 식으로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느긋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지요. 결혼하자고 할 때만 하더라도 빨리빨리를 외치던 인간이었는데 지 누나 일이라서 그랬는지 반면에 신우는 울고짜고 난리가 났었어요. 자기가 첫째인데 첫째부터 식을 올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 나더러 애부터 낳고 살다가 식을 올리라는 거냐. 요새 그런 집이 어딨냐. 자기 시댁에서 자길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 결국 저희가 결혼하려던 시기에 신우가 먼저 결혼식을 치르고 저희가 3달쯤 뒤에 식을 올리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네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부모님께선 저희에게 가족 및 가까운 친인척 10명 정도만 모아놓고 식을 올렸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황당했지요. 일단 저희 부모님께선 각각 형제자매가 많으시거든요. 친척들과 사이도 좋으셔서 누구 하나 부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께선 한 직장을 30년 넘게 다니신 상황이었기에 시쳇말로 뿌린 돈이 상당하셨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입맛에만 맞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결혼식 건으로 양쪽 어른들 사이에서 싫은 소리가 오고 가고 말았어요. 급기야는 이럴 거면 결혼시키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오갔고요. 그래도 이때는 남편이 나서긴 하대요. 누나 때문에 왜 자기가 피해를 입어야 하냐고요. 이로 인해 어머님께선 아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며 사매고 들어놓으시는 일종의 시위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결국 남들하는 정도는 갖추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후에 알게 된 사실에 비하자면 결혼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상견례 때 시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말고도 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는데 그걸 저희가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명의를 저희 쪽으로 넘겨주시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변에 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전세계약처럼 맺고 들어와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워낙에 전세가 귀하기도 하고 비싸기도 했던 시기라
그 정도 조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친정에서도 전세금의 절반은 마련해 주시겠다 하셨고 외에 필요한 혼수도 책임져 주신다고 했지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결혼식까지 고작 한 달이 남았던 시기에도 어머님이나 아버님 두 분 중 그 어느 누구도 집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못한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집에 가보고 싶다고요. 그래야 거기에 맞춰 가정가구도 살 수 있다고요. 그러자 아버님께선 집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셨습니다. 이미 신우가 들어가서 살고 있다더군요. 몇 달만 있으면 애가 나온다는데 신우가 살 집이 없다며 울고짜고 난리부르스를 쳤답니다. 한마디로 당신들 피를 말리더라며 어쩌겠냐고 급한 불부터 먼저 꺼야 되지 않겠냐며 저더러 이해하지? 그러시더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었지만 너무 속상하고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 부부가 뒷전으로 밀렸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기도 했고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 재산인 만큼 두 분이 원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고 원하는 방식으로 처분하셔도 됩니다. 애초부터 저희에게 아예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었으니. 하지만 졸지에 저와 남편은 모든 계획을 수정해야만 했지요. 믿고 있던 집이 사라졌으니 결국 저와 남편은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선 현금은 없고 대신 집으로 일단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였거든요. 이 소식을 알게 되신 친정부모님께선 시댁에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당신들이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따지면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이라고 뭐 돈을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도 아니고 한마디로 억울한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결국 뭐 하나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식을 올렸습니다. 주신 게 없었으니 바라시는 것도 없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어떻게 달라고 하시겠나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지난 추석에 있던 일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은 있었지만 갈라서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서 친정에도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결혼하고 맞이하는 첫 명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소용없고 부질없다는 걸 잘 알지만 그때만 해도 며느리 잘 봤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 생각 때문인지 걱정도 많이 되고 긴장도 심하게 했지요. 결국 시댁에 가기로 한 당일날 아침부터 몸이 좋질 않았습니다. 식은땀도 나고 배탈이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진통제라도 얼른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진통제에 배탈약까지 도움이 될 만한 간 입에 다 털어넣었는데도 상태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시댁에 도착한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식은땀을 흘려가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젖만 붙였습니다. 신우가 시댁 근처에서 살고 있었지만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신우는 와 있지도 않았고 재료 손질도 하나도 안 되어 있었기에 시간이 더 걸렸어요. 전 부치기가 끝나고선 바로 탕국 끓이고 나물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저도 결혼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일들이라 손이 빠르지 못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몸이 안 좋으니까 나중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중간중간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을 때는 작은 방에 들어가 한 10분 정도씩 쉬고 나오기는 했어요. 그게 한 대여섯 번 될 겁니다. 제가 워낙 상태가 안 좋아 보였는지 어머님도 못마땅하신 기색이긴 했지만 대놓고 뭐라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남편이야 뭐 전형적인 한국 남자라고 해야 하나 자기 집이다 이건지 손끝도 까딱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첫 명절이라고 시외가까지 인사를 드리다 보니 명절 연휴가 끝나갈 무렵에서야 친정에 갈 수 있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고 나니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친정은 애시당초 제사도 없고 두 분 다 연휴에는 여행 다니시고 외식하시는 분들이라 저나 남편이 고생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꼬박 하루를 편하게 쉬다 왔지요. 뿐만 아니라 올라올 땐 친정어머니가 집에서 챙겨 먹으라며 한우부터 전복까지 선물로 들어온 것들 중 상품만 이것저것 챙겨주셨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계속해서 저한테 심술을 부리더라고요. 짜증도 내고 처음엔 자기도 피곤해서 저러는가 보다 했는데 강도가 점점 세지길래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저한테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하니 시댁에서는 허리도 못 피겠다며 아프다고 난리를 쳐서 어머님께서 제 눈치를 엄청 보셨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게 만드는 며느리는 이 세상에 저밖에 없을 거라며 일도 농땡이 치면서 하는 걸 자기가 다 봤대요. 안 보는 척 하면서도 자기가 다 보고 있었다나요. 그러면서 시댁에선 아파서 시어머니 부려먹더니 친정에서는 제가 펄펄 날아다니더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을 말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런데 방에서 곰곰이 되씹을수록 열불이 나는 거예요. 시댁에선 불편하고 친정에선 날아다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반성 좀 했냐고 시비를 걸길래 반성 같은 소리 한다면서 저도 따발총처럼 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상황에 따라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왜 그렇게 비꼬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댁에 가고 싶어 환장해서 갔냐고 명절이니까 간 거고 그리고 내가 어머님 부려먹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가슴이 아팠으면 오빠가 와서 전도 굽고 탕도 끓이고 하지 왜 쳐다만 보고 있었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생각 좀 하랍니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한대요. 자기가 시댁에서 일을 하면 어머님께서 제가 당신 아들을 부려먹는다 생각해서 절 미워할 거랍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밉보여서 좋을 게 뭐가 있냐며 자기가 다 절 생각해서 일부러 관여를 안 한 거라네요. 뚫린 입이라고 짓거린다는 게 저런 거구나. 한마디로 가관이었지요. 그러면서 저는 며느리로서 묵묵히 제 소임만 다 하면 된다길래 그럼 오빠는 우리 집 가서 사위로서 뭐 할 거냐 물었어요. 그러자 신나게 떠들어 대던 그 입이 갑자기 꾹 다물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제가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든 그건 내가 알아서 대처할 테니 다음 명절부터 놀지 말고 같이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댁하고 친정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시댁에서 며느리고 친정에선 딸인데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자긴 처가댁에서 너무 편했답니다. 자긴 자기 집이나 처가댁이나 똑같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건 우리 친정 부모님이 진짜 좋은 분들이라 그렇거나 아니면 오빠가 눈치도 없고 진짜 이상한 거라고 싸붙여버렸지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정말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결정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버님께서 모처럼 고기가 드시고 싶다 하셔서 시댁에 갔어요.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남편이랑 데이트한다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메뉴판 볼 것도 없다며 가게에서 제일 비싼 소갈비를 시키셨는데 여기까지도 뭐 솔직히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희도 같이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버님께서 네 신우도 소갈비 좋아한다 소리를 하시더니 직원을 불러서 4인분은 포장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더러 잘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더군요. 저도 당하고만 있을 소냐 싶어서 아버님 카드 주세요. 그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드신 거랑 저희 먹은 건 제가 살게요. 신우 준다고 포장하신 건 아버님이 사세요. 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씀드렸지요. 아버님은 당신 속이 훤히 보인 게 민망하셨는지 일하는 사람 귀찮게 그걸 따로따로 계산하냐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그만하고 빨리 가서 계산하라고 무안을 줬고요. 제가 그럼 이건 당신이 사라고 그러고는 계산서를 남편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희는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하고 있었고 솔직히 20만 원에 달하는 소갈비를 신우 먹으라고 사줄 만큼 여유도 없거든요. 그리고는 시부모님을 댁에 모셔다 드렸는데 어머님이 들어왔다 가라셨습니다. 할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 하시면서요. 과일을 깎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불쑥 사돈한테도 용돈을 드리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아버님 드리는 금액과 똑같이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그래도 시집과 친정에 똑같이 하는 건 말이 안 된답니다. 항상 매사에 시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분이셨지요. 당신 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무튼 안색이 약간 변하신 어머님께선 사돈네까지 용돈을 드리는 줄은 몰랐다며 당신 아들 어깨가 무겁겠다고 그러셨어요. 왠지 그 말에 빈정이 상한 제가 맞벌인데요. 뭐
저희 부모님은 제가 벌어서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이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제 가정에 집중을 해야지 친정에 퍼주면 안 된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친정은 남이다 생각하고 사는 게 속 편하다나요? 계속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 짜증이 나서 저도 모르게 그럼 신우도 어머님 아버님 나몰라라 하고 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는 집마다 사정이 다른 거지 왜 너는 신우하고 너를 비교하냐면서 어머님 편을 들더군요. 남편이 그러니까 아들이 당신 편을 들어주니 기세가 등등하셨는지 어머님께선 저희 친정부모님 이야기를 다시 꺼내셨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께선 젊은 시절에 큰 사고를 당하셨던 탓에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계시거든요. 약간의 장애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현재도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실 만큼 생활에는 무리가 없으시지요. 정말이지 제가 크게 걱정할 일은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걸핏하면 당신 아들이 저희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건 아닌지 아주 전전긍긍을 하셨습니다. 그날도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사돈은 아들도 하나 없이 고생이랍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든든하셨겠냐며 이래서 아들 하는 거랍니다. 그래놓곤 당신들은 아들 덕볼 생각이 없대요. 나이 들어서 몸 불편하고 아프면 빨리 죽는 게 낫지 자식한테 신세질 필요가 없다나요? 순간 그 말을 듣는데 막말로 머리 뚜껑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냐 하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사돈이 아프다니 걱정이랍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자기 자식 고생시킬지도 모르는 사돈을 누가 달가워하겠냐고요. 남편이 나이가 저보다 많으니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남편이 저보다 많이 버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저보다 은퇴도 빠를 텐데 어머님께선 저를 돈 잘 버는 당신 아들 등골 빼먹는 존재로밖에 안 보셨나 봅니다. 곱씹을수록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나면 뭐합니까? 다른 또래 커플들보다 못한 상황에 반반 결혼하고 생활비도 반반씩 내고 있는 마당에 내가 왜 이딴 소리를 들으며 이 인간이랑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저만 걸고 넘어지셨어도 하다못해 남편이 그 와중에 그만하시라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제가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개념이고 뭐고 물 말아먹었다 생각하고 어머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나이 많은 아들 장가 보내면서 돈 몇 푼도 안 보태주셔놓고 어지간히 대접받을 생각하신다고요. 가만히 계시면 중간은 갈 걸 왜 괜한 저희 친정부모님을 걸고 넘어지시냐며 저희 친정부모님은 당신들 병원비 할 돈 먹고 살 돈은 충분히 가지고 계시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뭐 있으시냐 따졌습니다. 저야말로 어머님 아버님 떠안게 되는 거 아닌가 아주 생각만 해도 밤에 잠도 안 올 만큼 불안하다고 악다구니를 썼네요. 어머님께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절 바라보셨고 남편은 저더러 미쳤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미치면 어떤지 한번 볼 거냐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 반도 못했다고 같이 달라드니 자기도 놀랬던 모양입니다. 저는 남편더러 이런 대접받고 내가 너랑 뭐하러 사냐고 너랑 안 산다 그랬어요. 어머님께도 지금 누가 어머님 아들 등골 빼먹고 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했습니다. 뭐 뒷이야기는 상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아버님은 가만 안 둔다며 바들바들 떠셨고 남편은 저더러 당장 사과하라며 생쇼를 해댔어요. 어머님은 당신 쓰러지신다며 다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더라니까요. 하지만 뭐 하나 와닿는 게 없더군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는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이라고 표현하고 남편은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그래요. 하지만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 마당에 무슨 놈의 생각할 시간이랍니까? 끝난 거지요, 뭐. 혼인신고를 안 한 이유는 어머님이 신혼애가 먼저 하고 1년 뒤에 하라셨습니다. 어디서 점을 보고 오셨는데 그렇게 하라 했다네요. 남편은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적당히 하고 굽히고 들어오라는 헛소리를 해댑니다. 아주 깡그리 전부 다 무시하고 있어요. 다행히 오피스텔 전세 1년짜리라 계약도 얼마 안 있으면 끝나니까 그럼 완전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휴, 이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나 봐요. 홀가분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